안녕하세요.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경일 교수님의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진성북수입니다. 먼저 이 책을 지으신 김경일 교수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해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국내 심리학 독자에게도 다소 생소한 인지심리학은 세계에 공통적으로 전공 학생들조차 가장 어려운 분야로 손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지심리학 강의는 흥미로움을 넘어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왜에 대한 답을 찾고 기저의 원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일상적인 예에 적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풀어줍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통해 인지심리학적 지식을 다른 분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는 항상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북적이며 수차례 최우수 강의로 선정되었다고 맨 마지막 부분의 띠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호탕하시고 친절하셔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은 인간의 소통과 리더십에 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존 나왔던 리더십 책들보다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조직 관리와 사람 관리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들을 스스로 움직이고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먼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 경영의 말을 걸다, 두 번째 장은 직원의 마음을 읽어라, 세 번째 장은 조직의 심리를 읽어라, 네 번째 장은 창의적 조직을 위한 심리학, 다섯 번째 장은 지혜로운 의사결정의 심리학, 여섯 번째 장은 공감과 소통의 심리학, 일곱 번째 장은 CEO가 빠지기 쉬운 심리의 함정이란 총 7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공감이 됐고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부분, 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7페이지 두 가지 종류의 히어로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히어로, 접근과 회피. 히어로, 심리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개념은 아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리학자들이 히어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왔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히어로란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며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에 용감하게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이 히어로이고,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는 엄마가 히어로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정의하고 연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심사로 두고 있는 심리학의 기초에 히어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방금 전 예로 든 소방관과 엄마는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히어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풀어보자. 그러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해주는 힘인 동기에 관해 먼저 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동기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해되기 때문이다. 히어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토리 히긴스 교수는 인간의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접근 동기다. 이는 무언가 좋은 것에 가까워지거나 그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이다. 다른 하나는 회피 동기이다. 이는 무언가 좋지 않을 것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둘 중 어느 동기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로서의 정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접근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느끼는 마음이 기쁨 혹은 행복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취되지 못하면 속상함, 즉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회피 동기에서는 어떨까? 아마도 바라던 결과가 나오면 휴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함과 불안을 느낄 것이다. 어떤 동기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 슬픔 혹은 안도, 불안의 정서 차원이 형성된다. 네, 계속해서 60페이지 주연의 심리, 조연의 심리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에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려 치면 대뜸 이렇게 말한다.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야? 그렇다. 우리는 주인공에 관심이 많다. 주인공이란 무엇인가? 영화나 소설 등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다. 그리고 그 주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연이라고 하고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주연은 항상 조연보다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주인공은 주연이란 말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에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 불만이나 불평을 할 때도 있다. 저 친구는 늘 주인공만 하려고 한단 말이야. 혹은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핵심은 간단하다. 그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무언가를 하면서 시선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제 주연을 하려고 하는가? 내 뜻을 관철하고 그로 인한 결과에도 기꺼이 책임지려 할 때다. 우리 삶에서 이 책임으로 인해 멋있는 주연에서 조용한 조연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경우가 참 많다. 동참 몇 명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저녁은 어디에서 먹을까? 2차로 소주나 마실까? 아니면 맥주를 마실까? 결정의 연속이다. 이때 내가 네가 좋으니 거기로 가자 라고 하고 친구들을 이끈다. 친구들이 오 맛집을 좀 아는데 라며 축혀 세운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깨가 약간 으쓱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는 역할도 주어진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자마자 한 친구가 야 여기 별로인데 넌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거야? 라며 핀잔을 준다. 다른 친구들도 그 불만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 순간 나는 기분이 상하면서 의기소침해진다. 아까와는 달리 말수도 줄어든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꽤 자주 한다. 어떨 때는 미리부터 이를 걱정해 다른 친구들이 가자는 곳이나 원하는 메뉴에 동의를 해주기도 한다. 내 목소리를 줄여가면서 꽤 멋들어진 주연이 조용한 조연으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이런 아픔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조연이 되며 주연을 소리 없이 양보한다. 그리고 나는 왜 주도적이지 못할까 라던가 나는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해 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책임에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혹은 책임을 두려워하는 내가 스스로 조연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인센티브도 잘못 주면 독이 된다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언제 효과를 보는가? 수많은 심리학자들 더 나아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오랜 세월 논쟁해온 이슈 중 하나가 과연 금전적 인센티브가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가이다. 어떤 학자들은 돈과 실적 혹은 임무 수행은 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양측으로 갈려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는 경우는 대부분 어느 한쪽이 맞거나 틀리기보다는 두 입장이 각기 더 잘 들어맞는 경우나 상황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그게 뭔지 아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나 사안을 사람들에게 해결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원래 목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는 기지와 재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해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이후 수많은 실험 연구나 실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수많은 기업들과 조직에서 무언가 빨리 제대로 해결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보너스라는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즉, 돈을 약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돈이 동기를 유발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는, 즉 창의적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일까? 바로 시야의 폭에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일들은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풀리는 반면, 구체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집중해야 더 잘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시각의 폭이 넓거나 좁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센티브는 폭넓은 시각을 요구하는 일에는 역효과를 낸다. 그렇다면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따라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은 목표의 최종 지점이 어느 정도 눈앞에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일 것이다. 재미있게도 이제는 금전적인 보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야 보상은 순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보상의 크기를 키울수록 사람들은 그 일을 더 빠르고 제대로 해내기 시작한다. 네, 계속해서 230페이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이유라는 소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믿거나 싫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달갑지 않은 일이나 사건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나 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은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규칙성을 믿고 있다. 이른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것이다. 싫어하는 직장 상사나 얄미로운 동료를 친한 주위 사람들과 험담할 때 어김없이 그 당사자가 불쑥 나타나서 당황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몇 번쯤 있을 것이다. 또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말린다. 그런 말 하지 마. 얘기하면 꼭 그 일이 일어나더라. 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정말 사실일까? 솔직히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은 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심지어는 하나의 속담처럼 되어 있는 것일까? 이를 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일종의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이 그 믿음과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이를 기억하거나 인식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를 마치 자신이 예언한 대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가정해보자. 비록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그가 늘 나에게 밉상인 행동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좋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평범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일단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가 하는 나쁜 행동만 유독 눈에 밟힌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이다. 네, 조직에서 현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이나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조직관리 즉 사람관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철순의 책방은 모두 마치겠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